네, 12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 서비스와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3교시를 시작할 때 이제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이제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이제 예방과 조기 개입,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겠고, 치료와 보호, 이 영역 파트가 있고, 또 재활과 사회통합, 이게 이제 서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이제 각각 좀 나눠져 있죠.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을 치료를 주로 담당하죠. 예방도 하겠지만, 이제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정신의료기관이죠. 의료기관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도 있고, 또 중독관리 종합지원센터도 있죠. 우리 중독에 대해서는 4대 중독을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중독관리 종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요양 조기 개입 이런 데가 이제 건강복지센터에서 보통 하겠죠. 그리고 정신재활 시설이 있어서 재활도 하고요. 우리가 사회통합 서비스 같은 것도 이런 식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죠, 이게. 그 만성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요양을 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정신요양시설에서요. 그래서 이 시설로 가게 되죠. 이게 주로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는 시설에 많이 수용되어 있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시설에 대해서 쭉 보면 우리가 전체가 686개가 이렇게 있고 각 분야 이 지자체 쭉 지자체별로 이렇게 또 우리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이렇게 센터들이 광역과 기초, 그리고 기본적으로 16개, 그리고 235개, 8개 이렇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자살 예방센터도 있죠.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29개 정도. 중독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50개 정도 있고, 정신재활시설이 있죠. 정신재활시설이 348개. 상당히 이제 중간적 686개에서 정신요양시설이 59개 정도 있고, 정신병원 공립, 사립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 종합병원 정신과 이게 이제 202개 정도 있다. 그리고 병원 정신과 종합병원과 이게 병원이고 병의원이겠죠. 정신과 있고 정신과 의원, 여가 의원이 있고 병원 있고 종합병원 있고 이렇게 체계가 있죠. 의원 단계, 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체계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배치가 쭉 이렇게 쭉 기관과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외래, 입원치료,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의 재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치료도 당연히 하는 거고, 치료 서비스,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기관이고, 의료법 제30조에 근거해 있고, 전문 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의원, 그리고 이제 병원, 종합병원도 있고, 병원, 그리고 의원, 이렇게 포함 정신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정신의료기관은 이제 치료에 초점을 두겠죠.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니까. 그래서 치료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주 대상군은 급성 정신장애인이다. 급성일 때는 치료가 일단 필요하죠. 먼저. 그래서 의료기관은 치료 급성 정신장애인들이 주 대상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운동에 기반해서 급성 환자를 제외하고는 입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했죠. 그래서 탈원화, 탈시설화 이랬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낫인데 이게 오타네요. 낫입니다. 대안으로 낫병원에 많은 두각을 낮에 하는 병원, 많은 두각을 받고 있다. 여기도 오타가 계속 있네요. 낫병원입니다. 그래서 1953년 막스웰 존스가 치료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발전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낮에 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최근 이제 국내 정신과 영역에서 재활과 사회복귀에 관심을 이제 두고 보험 수가를 통해서 치료 비용 일부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 의원에서 여기 병원에서 이것도 오타네요. 낫병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낫병원, 낮에 하는 병원은 입원 치료에 대한 대처 기능을 하고, 또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단축시키는 게 중요하죠, 이번에. 그래서 지역사회 복귀, 사회 적응을 돕는 입원 치료, 그리고 외래 중간 단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낮에 하는 병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낮에 하는 병원의 치료는 비용을 효율성 있게 치르고,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양이다 하는 것은, 일단 가족이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죠. 이 가족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 그리고 이제 1인 가족 그리고 1인 가구 또 대양 가족 이런 여러 가지 가족의 유형들이 분화되면서 가족이라는 게 그리고 또 맞벌이를 하는 게 또 요즘에 추세여서 가족이 돌봄 기능을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성 정신질환자는 상당히 더 만성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케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삶의 질의 향상을 오히려 시켜야 되죠. 요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이 향상시켜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면 그 시설로서 이게 이제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은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죠. 운영의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데 이 시설들을 가지고 이러한 만성질환자의 요양과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정신요양시설에 채용되는 시설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을 일반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정신요양시설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고. 만성정신질환자를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하고 있죠. 정신요양시설은. 그리고 요양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고령자, 무연고자, 그리고 중복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해서 중복장애, 장기간 입원 및 시설 입소 경험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 복귀가 쉽지 않죠.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이 많고, 장기 주거 욕구가 있는 사회복귀 가능한 이제 정신질환자들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이个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요양시설은 이제 탈시설화 사회복지의 가치 아래서 기능 재편 요구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복돼 있죠.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만성 정신질환자는 사회복귀가 쉽지 않겠죠. 지역사회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역사회 복귀를 해야 되는 이제 장기 주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탈시설화 사회복귀 가치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제 이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정신건강 질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10년 이상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는 것은 이 통계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서 9,518명인데 쭉 10년 이상이 4천. 그러니까 거의 이 반절이죠. 5년에서 10년이 1265명이니까 이제 10년 이상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이 절반 정도 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보면 절반 정도 된다. 전체 9,000명에서 거의 5,000명 수준이 된다. 그러면 4,500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절반 정도가 된다. 이런 것이고요.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여기 보세요.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죠.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도 있고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전환지원시설 등이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직업 기술도 그리고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죠. 주간 재활 시설이 있죠. 주간 재활 시설에서 이러한 이제 낮 동안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 시설을 이용해서 대상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이나 재가 정신장애인, 재가 집에서 머물면서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적응 훈련을 필요한 정신장애인이다.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직업도 훈련시키고 직업에 필요한 기술도 그리고 취업 지원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나 재가 환자들은 사회적응 훈련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기적으로 외래치료 여부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외래치료를 해야 되겠죠. 퇴원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용자의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연결해 줘야 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고 그리고 누락된 것을 보충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기관도 연결해주고 그리고 영역도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통합 사례 관리 방식이고 또 통합 사례 관리사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그 통합 사례 관리사는 결국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마당발이 돼야 되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이 되더라도 마당발 정신을 가지고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통합 사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재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고 있는데, 이용이나 입소가 종료됐죠. 그래서 이러한 종료된 정신장애인도 가급적이면 전화 상담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입주자는 이제 낮 시간에는 사회복귀 시설이나 보호작업장,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의 장기 입원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회복을 도모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근데 이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재활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것이 대표적인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운영 현황과 주요 기능인데, 우리가 전체가 348, 기관수가 348이고, 생활시설이 19, 재활훈련시설에서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시설이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중독자 재활시설도 있고요. 4개 정도. 생산품 판매시설은 거의 뭐 기관수가 없고 종합시설 20개 정도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주요 기능을 한번 보면 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죠.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이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생활시설은 주거까지, 생활지도까지 하는 거고, 주간재활시설은 직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이세우선 시설이고, 공동생활가정은 이제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니까,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입니다.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 지역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에게 일시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퇴원했거나 퇴원 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해서 기능을 수행하죠. 이를 위해서 주거 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전환 과정에 있는 시설이죠.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 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작업 적용, 그리고 직무기능 향상, 직업재활훈련 등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며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정신질환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죠. 상담, 교육이죠. 좀 교육을 들어가죠. 정보 제공 등 지원하는 시설이고, 중독자 재활 시설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4대 중독이 있었죠. 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 정신질환자를 취약하는 재활 돕는 시설입니다. 종합시설은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 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종합시설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정신재활시설이 있죠. 정신재활시설이 2개 이상 종합시설입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죠. 복지가 들어가 있죠. 복지.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전달 체계입니다. 지역사회에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주체죠.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친환경 환경 조성, 그리고 국민의 국민이 들어가죠. 여기에 건강복지센터니까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을 두고 있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그리고 아까 사례관리를 했죠. 그리고 재활 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들어가 있죠. 예방 교육, 훈련, 일반 상담, 재난 위기 심리 지원, 이런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PTSD,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한번 봤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죠. 그리고 국민의 50%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국민의 5명 중 1명 정도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고, 상당히 높죠. 대중적인 조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보건과 복지의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사업 현황을 쭉 이렇게 보면 전국 단위로 이렇게 쭉 중증정신질환, 자살 예방, 그리고 아동 청소년, 알코올 중독, 재난 관리, 아까 트라우마가 우리 봤죠? 치매, 그리고 자활 부분, 노숙자 부분도 있고요. 공동모금회, 이게 이제 민간이 재원 마련에 이제 공동모금회 지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사업들이 쭉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요. 그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재활시설과 더불어 해서 지역사회에서 수요는 많으나 부족한 게 이제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중 하나라는 거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하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중독자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죠.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죠.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들, 사회 취약계층, 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상담을 하고 치료하고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인구 20만 이상의 지역에 설치하고 있고 주의용 대상은 지역사회 내 중독,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4대 중독이라 했죠. 그 위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있는 자, 중독자와 그 가족, 지역 주민이고 의료기관, 시설 등의 태어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 훈련을 필요하는 중독자, 아까 사회적응 훈련, 재활을 하고 있는 거죠. 기타 중독 관련 상담, 재활 훈련 서비스를 필요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이 계층들, 이주 여성, 자녀, 언어 문제가 주로 있죠. 세터민도 적응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들, 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 50곳에 그쳤죠. 아까 봤죠. 전국 50곳에 그치고 이 지역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 전문요원 인력체계를 한번 보면 여러분 정신건강복지법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아까 봤던 이론과 기술, 현장 전문 지식과 기술, 이게 이제 전문가입니다. 이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 지식과 기술이 익히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이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작업치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죠.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됐다겠죠. 이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자격제도가 도입됐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이게 모두 1급과 2급으로 구분해서 자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비중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급과 2급이 되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공통된 업무 범위는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활동, 정신건강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도 하죠. 이렇게
그리고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장관이 정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기도 하죠. 2020년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수련기관은 371개 정도 됐습니다. 매년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전문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죠. 4대 직역이 있어요. 여기 정신건강 전문 부분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이렇게 4대 직역이 있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심리상담의 공통 업무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란이 최근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지금 초기령 사회가 됐죠, 우리나라 이미. 그리고 소득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그 경쟁 분위기 사이로 나아가고 있고 사회적 고립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정신건강 위협 요인이 늘고 있죠.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 이에 대응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살률을 보면 OECD 회원국의 자살률 평균의 2배 이상이 우리나라 자살률 1위죠. 그리고 현재 자살률은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우리가 27명 정도 되고 회원 OECD가 한 13명 정도, 12명 정도 약간 거의 2배 이상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는 공통 업무와 각 직역 고유 업무인 개별 업무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에는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공통 업무로 하자 이렇게 넣자 이렇게 하는데 정신건강 임상심리 직역에서는 전문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정신건강 전문요원 인력 현황 2019년도를 기준해서 보면 총 16,449명이죠. 누적 인구가. 또 1급, 2급 이렇게 있고 각 정신건강 임상심리, 정신건강 사회복지, 정신건강 간호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16,000명 정도 주인데 2,900명 정신건강 임상심리 쪽에 정신건강 사회복지가 5,000명 정도 되고 여기 정신건강 간호가 8,000명 정도 되죠. 그래서 1급과 2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도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고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건강 서비스와 전달 체계 그리고 정신건강에서 사회복지 보건 플러스 복지가 개입되어 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서 이렇게 전환돼서 배제에서 치료 그리고 또 재활, 회복 그리고 사회 통합 이렇게 공존하는 사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이다. 그래서 탈호나 탈시설한데 그것이 다시 이번 재입소의 문제가 회전문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거기에 인프라, 그 전문 인력들을 잘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그 여러 가지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주기에서의 행복을 같이 누리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상적인 부분이다. 이것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